오늘 뭐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드디어 저희 에그이즈커밍의 대표님 우리 이명한 대표님 모시고 대표님의 외줄에서 떨어지면 뭐 회사 날아가는 건데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 에그이즈커밍의 가장 오래된 고인물 대표 이명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친히 대표님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 이제 참전을 해주셨고요. 참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강요죠, 강요. 강요와 겁박 나왔고요. 네.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저희가 특히나 요즘 그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채용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와중에 대표의 가치관, 뭐 살아온 행적 또는 뭐 어떤 그런 것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잡무의 신 심창민 PD가 만들어준 영상 굉장히 좀 나는 슬로다 16기를 뛰어넘는 화제적.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습니다. 벌써 떨어졌다 이거. 야, 무슨 꿈을 꾸고 나온 거야 형. 형 정신 차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좀 긴장하셨어요. 이거 그냥 라이브야. 그래서 어쨌든 신입사원 첫 이제 공개 채용 모집이고 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회사 어떤 회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면 하겠다라는 부분들 뭐 이따가 뭐 천천히 또 좀 소개도 좀 하고 이제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 이 대표님의 지나간 행적들, 뭐 살아온 인생사 자체가 사실 한국 예능의 역사다.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 네, 이명한 PD님의 일생 한번 차근차근 씹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주 작가님은 이명한 대표를 언제 처음 만났죠? 저는 1박 2일 시즌 1 때 네네. 운치분교 촬영이 제 처음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처음 뵀어요. 근데 그때 이명한 대표님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전 좀 무서웠어요. 좀 겁났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잘 웃어주시고 말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매섭게 놀아봐요? 포스를 저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댓글을 왜 봐요? 아니 형이 댓글을 왜 봐? 형은 아직 그럴 짬이 아니야. 그냥 시청자들 봐. 포스가 있어요. 이표님이 눈빛이 가끔 되게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명환이 형이. 네. 그리고 있죠. 명환이 형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타입이십니다. 네. 되게 편안한 듯한데 그 카리스마를 느낄 때마다 이제 좀 무섭다라는 당연히 무섭죠. 그때 또 처음이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에겐 카리스마 있는 어떤 연출자,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친한 형인 우리 명환이 형, 이명환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몇 년도 입사시죠? 저는 공식적으로 KBS에 입사한 날은 1995년 12월 1일입니다. 와, 형 나보다 엄청 선배네. 5년 선배죠. 제가 뭐 공채 기술 따지면 22기, 우리 네네. 나영석 PD가 27기, 그러니까 5년 후배가 되겠고, 저의 첫 프로그램은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알죠. 연예가 중에 당연히 지금은 안 하지만. 네. 그때 연예가 중에 MC는 누구예요? 그때 이제 김병찬 아나운서가 남자 MC였고요. 김병찬 아나운서. 네. 여자 MC는 무려 우리 전도연 배우님이. 그러나 뭐 이렇게 많은 말을 제가 뭐 나눈 사이는 저는 막내였으니까. 네네. 전도연 배우님이 혹시라도 네. 이명한 조연출을 기억을 전혀 그럴 확률은 없죠. 전혀 나띵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입사하자마자 첫 그 촬영을 나가서 인터뷰한 분이 무려 김희선 씨. MC는 전도연 씨고 네. 첫 네. 인터뷰 대상자는 김희선 씨. 씨인데 그때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KBS 드라마가 굉장히 주말 드라마. 인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 해도 이게 기억을 못 하시는 다 아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첫 인터뷰를 나갔는데 사실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김희선 씨 인터뷰를 하고 와서 이제 편집을 하려고 딱 화면을 보는데 마이크가 여기 이제 김희선 씨 이렇게 화면 나오면 마이크 있지 않겠어요? 그럼 마이크가 너무 긴장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런 기억.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야, 근데 대단했던 시절이다. 그쵸. MC를 전도연 씨가 보고 신입사원이 첫 인터뷰를
김희선 씨랑 한다는 건 사실 지금 신건준 PD, 김희선 씨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제가 거의 우리는 처음 만난 남자 연예인은 무려 또 누구야? 정우성 씨. 근데 이제 비트라는 영화가 90년 영화 촬영 현재. 엄청 잘 비트 나갈 때 때. 그때 느낌이 남자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를 처음. 지금도 정말, 그 형은 네. 뭐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네. 연애 프로그램들이 워낙 또 되게 인기 그런- 좋을 때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어떤 홍보나 뭐 출연 수단 플랫폼이 결국 KBS, MBC, SBS 이 세 개가 연예 다잖아요. 프로그램, 네. 그 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형 좋은 시절 보내. 그렇죠. 네. 근데 형은 KBS를 왜 들어온 거야,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예능 PD를 꿈꿨던 게 좀 음악 프로 PD를 하고 싶었어요. 아 음악을 네. 좋아해서. 음악 요즘 PD랑 비슷해. 프로를 하고 싶었는데 1차로 엠넷에 이제 지원서를 넣었죠. 형 나도 나왔는데. 네, 그래서 서류에서 떨어졌죠. 저도요. 그러고 이제 KBS 시험을 치렀는데 다행히 어쨌든 붙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그런 노력들 했죠. 음악 프로를 가고 싶다. 어필을 보내달라. 하고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게 된 게 처음에 이제 열린음악회 조연출로 갔죠. 그 당시엔 또 열린음악회라는 이 프로그램 되게 이제 전 범국민적인 그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쵸. 거기서 조연출 생활 한 2, 3년 정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한 프로그램이 또 이것도 굉장히 또 이 뭐 유명한 프로그램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니 이거 퀴즈 탐험. 이거 구독자님들도 아시죠? 머릿속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예, 저 다 아시네. 우와, 저 다 나오네요. 아니 근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외국 다큐멘터리 VCR을 자료화면으로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퀴즈를 내면 뭐 맞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히 인형 PD가 예능국 PD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VCR들을 편집하면서 느꼈죠. 그러니까 오디오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중에 다 더빙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되게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이 사람들 오디오를 기준 많이 편집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이게 이 사람들의 언어와 되게 밀접한 연관성 있는 직업이었구나 이런 걸 한번 느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네. 사자 편집이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걔네들이 말을 할 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그림만으로 어쨌든 최대한의 그 뭐 이 작가분이 세팅해놓은 그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편집하려다 보면 그때 사자가 쉽게 말하면 그 한국말로 더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나? 그렇죠. 뭐 이렇게 더빙을 하면 거기에 최대한 맞는 어쨌든 표정이라든가 걸 아. 찾아서 붙여야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죄송한데 그 우리 이명환 PD님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시절 네. 이런저런 프로 하면서 이게 예능 PD하면 또 떼어갈 수 없는 게 이제 경고라는 게 있어요. 방송심의위원회 이제 불려가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양복 입는 날이다 이런 날이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이제 PD들이 보통 양복을 안 입는데 방송심의위원회에 불려가서 혼나는 날은 양복을 입고 갑니다. 근데 이 형이 양복을 몇 번 입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퀴즈 탐험 때도 한번 거의 첫 번째로 제가 양복을 입었죠. 뭐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이 VCR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자료 화면을 편집을 해서 성우가 더빙하는 이런 건데 그쵸. 그때 이제 그 메인 PD였던 선배님이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ENG 촬영, 지금 야외 촬영, 네. 지금 너무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네네네. 형식의 그런 것들이 막 태도가 된 시기였어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그래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에서도 그런 그 꼭지, VCR 꼭지를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새롭게 한번 네네. 리노베이션을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명을 하달한 거죠. 클롬이라는 그 연인 염경환 잠시만요. 클롬. 네, 클롬. 너무 오래치는다. 클롬. 그 당시에 이제 클롬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였어요. 염경환 지상렬. 아시죠, 여러분? 클롬, 염경환, 지상렬. 클론이 엄청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네. 하위 그걸 브랜드로. 이제 그쵸. 네. 네, 뭐 클롬. 오마주죠, 오마주. 클롬.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야외 MC 꼭지를 하고
이제 갖가지 그 동물들과 관련된 뭐 실험 뭐 이런 VCR 찍는 코너였어요. 그 촬영을 형이 이제 염경환 지상렬 씨를 MC로 해서 그렇죠. 형이 나간 거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동물원 이런 데 갔겠네 찍으러. 그렇죠. 뭐 동물원 수없이 갔고 하루는 아이템 이제 타조에 관련된 타조는 그쵸 뭐이 네, 타조 아이템. 어느 날 타조 아이템을 찍으러 염경환 지상렬과 함께 타조에게 갔다. 자 여기서 그럼 이미 제가 조금 뭐- 웃기기 시작하는데. 예능 PD라면 자 그럼 타조를 대해서는 뭘 찍을 수 있을까? 우리 신건준 PD 뭐 할 것 같아? 면접 같아. 야, 너 면접이야. 너 진짜 면접이야. 잘한다. 너 신건준 너 이번에 다시 잘린다 너. 당신이 그 야외 촬영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해봐. 뭐 아무래도 달리기가 빠른 동물 유명하니까. 그럼 역시 뭐야 정답이야? 정답이야.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애사심 강한 우리 신건준 PD. 애사심이 강하다고요? 아니 그 우리 VCR 보면 집에 가기 싫다고 회사에 계속 있고 싶다고 그 채용 공고에서 자막에 나오잖아요. 거짓이라고 나요. 하여튼 달리기의 상징 타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말처럼 됩니까? 그 타조가 뭐 뛰란다고 뜁니까? 안 뛰라 그래도 안 뛰고. 안 뛰죠. 그 타조가 어떻게 뛰겠어요? 그 사람이랑 결국 이제 그 대결을 하는 거죠. 누가 빠른가? 사람과 예를 들어 상렬이 형이랑 타조랑 그렇지, 그렇지. 자 네. 시작했는데 타조 가만히 서 있고 풀 뛰고 그렇지, 막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니까 머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출연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불량. 경기 자체가 경기 지금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타조가 그냥 거부야. 사보타지. 그래서 얘가 안 뛰니까 셋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상렬이 형이랑 염경환 지상렬 클럽 두 분이랑 저랑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회의의 결과가 네. 어쨌든 그 타조 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딱딱하고. 이 타조 알을 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우리가 이 셋을 이걸 몇 분 안에 먹을 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먹방을 하려고. 먹방 그때. 아니 근데 앞서 나가신 네. 게 요즘 사실 유튜브에 타조 알 가지고 후라이 먹는 컨텐츠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경고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 뒤에 어미 타조를 세워놓고 그 알. 근데 어미 타조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래서 후라이를 해먹긴 해먹었어. 해먹었지. 어미 타조가 보는데 그 방송에 냈어 또. 냈죠. 냈으니까 어쨌든 뭐 경고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고 그 어쨌든 뭐 그 이제 신이 그 날라온 거 중에 아무리 짐승이지만 굳이 이제 표현하면 반인륜적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 타조의 알은 아니었을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랬을 거야, 그렇지? 네. 여러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게 저의 첫 번째 양복.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잘 가라 이명한. 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제가 어쨌든 배치가 돼서 그때 이제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이라는 내가 볼 때는 형 그거 그 타조 그걸 계기로 버라이어티 쪽에서 콜이 왔을 거야. 아마. 쟤는 북한이구나. 그러면 네. 그때 자유선언 하다가 형 내가 형을 처음 본 게 산장 미팅 준비하려고 처음 만났는데 그 산장 미팅도 처음에는 그 자유선언 토요대작전 그 한 토요 프로의 코너였어요. 한 코너였어요. 그럼 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코너들을 했었어? 생각나는 뭐 거 있어? 닮은 꼴 찾는 스타서치 닮은 그대라는 네 제목이 뭐예요? 스타서치 정말 예전스러운 일단 영어와 예. 한글을 일단 스타서치 닮은 그대 젊은 그대가 아니라 닮은 그대 닮은 그대. 스타 서치 닮은 닮은. 꼴 서치하는 그럼 그 어떤 유명인의 닮은 꼴을 찾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건 MC가 누구예요? 그때 MC가 송은이 씨, 그다음에 엄지원 씨, 엄지원. 그다음에 뭐 구피라는 그룹의 신동. 그러면 그분들이 네. 실제 나갑니까? 나가죠. 길거리로? 그 길거리를 헤매다가 예, 뭐 이렇게 닮은 분들을 만나면 가서 누구, 뭐 누구 닮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별 어쨌든 뭐 구성은 없어요. 그냥 나가서 단순. 이제 뭐 시간 다 지났으니까 밝혀주세요. 네. 박아 놓으셨죠? 뭐 한 그래도 반 이상은 답진 않았어요. 아 닮은 사람을 미리 찾아놓고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왜냐면 보험은 들었지. 그렇지. 이게 나갔다가 진짜 아무도 못 찾으면 그렇게 되면 타족골 나는 거죠.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그냥 맨땅에 길거리를 나가서 유명인과 닮은 얼굴을 찾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때 뭐 찾았던 닮은 꼴이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 이건 경고는 아닌데 또 양복을 입으셨어요? 양복은 아니에요. 양복은 아닌데 어떤 그 되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거. 신변의 네, 위협. 네. 신변의 위협입니다. H.O.T 닮은 꼴 특집을 한 거예요. H.O.T. 뭐 강타 닮은 꼴을 찾아라. H.O.T 멤버들 닮은 꼴들을 미리 이제 섭외를 해서 H.O.T 노래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은이 씨랑 가서 어쨌든 찾으러 다녀 모아. 그래서 최고로 닮은 사람으로 가짜 H.O.T를 구성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닮은 꼴 H.O.T. 그래서 아주 진짜 멋들어지게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진짜 그분들이 춤도 추고 멋있게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오락 프로그램이니까 웃음 포인트는 줘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웃음 늘 포인트를 이게 문제거든요. 웃겨야 된다는 일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잘 거거든요. 들어. 자, 너무 신분 좀 잘 들어. 그래서 저희는 웃음 포인트를 네. 그 이름으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뭐 문희춘,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원 같은 이재월, 그다음에 강타는 오타. 아주 그런 식으로 했더니 진짜 KBS 홈페이지가 거의 나비가 됐잖아요. 팬들이 너 죽여버린다는 그때는 경고를 하지. 경고는 하지만 생명의 위협. 생명을 느꼈었죠. 관뚜껑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예, 지금 당시 팬덤 생각하면 살아계신 게 다해. 외줄타기의 원조라고. 어쨌든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그러면 그거 했고 또 뭐 했어? 나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그 코너는 어쨌든 그냥 인형 뽑기 세트를 어쨌든 실제로 오프라인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신랑이 매달려서 있고 이 조작을 신부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한 시간 3분 안에 그러니까 모형들이 밑에 있죠.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큰 모형들. 스케일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자료 한번 보시면 진짜 뭐 지금 봐도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코너가 여기 크레인에 달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달려 실제 인간이. 인간이 달려서 이 조정 장치 만들어 놓고 좌우상하니까. 근데 나는 이거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디 축제장 같은 데 가서 나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요즘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좋고 사실. 이런 친구들 힘 좋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때는 세트비가 많이 들었겠다 근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제가 그 하고 있었던 그 토요일 프로그램이 이제 MBC 쪽 그 프로그램 되게 밀리던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역전을 뒤집어가지고 진짜 많이 받았어요. 처음으로 형 인생에 어쨌든 처음으로 강렬한 추억을 가져다준 성공작. 성공작이라고 치면 어쨌든 그게 될 수 있겠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우정 씨, 그다음에 나영석과 이제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이죠. 그 다음이. 처음으로 이제 만난 거죠. 이 형이랑 나랑 이우정 작가랑. 형 그때 산장 미팅 할 때 너무 즐겁지 않았어? 저는 산장 미팅 때가 우리 이명환 선배님, 명환이 형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KBS 다니까 선배니까 알긴 알지만 같이 일을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일을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배웠고 나는 뭐 옆에 있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여튼 저 형 어쩜 저렇게 막 저런 아이디어가 막 나올까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형의 어떤 막 형도 어떤 제일 즐거웠고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그때가 거의 30대 이제 중후반이었거든요. 산장 미팅 할 때가 제가 중반 후반 한창일 때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30대 중반부터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 요때가 사실 가장 뭔가 그 PD로서 제일 뭐 에너제틱했고 뭐 우리 나 PD가 얘기했지만 좀 되게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뭐 자신감 나랑 이우정이 뭐 한 30분만 1시간만 고민하면 모든
어쨌든 구성적인 난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멋있다. 그때는 그 진짜 자신감이 속이 말해 네. 촉이 진짜 딱 그냥 물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 할까 그럼 어떻게 저런 생각을? 뭐 약간 이런 게 형이랑 우정이랑 둘이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할까? 받고 이거 할까? 받고 척척척척 뭐 구성 끝 약간 네, 이렇게 네. 되는 시대였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저 개인적 감성적으로 뭐 그런 그 데이팅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뭐 생긴 건 이래도 그래도 되게 그 왜 아니? 되게 감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연출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장미전쟁 할 때 뭐 우리 뭐 BGM도 되게 그 당시로서는 선곡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거 OST도 만들고 맞아요. 우리 OST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내가 회의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형이 제안한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커다란 투명 아크릴 사각통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만한 통을 만들어. 근데 투명한 아크릴 통인데 밖에서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 네. 사각형 통이니까 네. 투명한 통이야. 거기에 그 서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요. 네. 약 30분을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썸을 타는데 보통 연애 프로니까 또 걸쳐있는 다른 삼각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통 밖에서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러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막 부글부글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쟤는 왜 저러지? 막. 근데 그런 거 그게 딱 어떻게 보면 질투라는 심리를 비주얼라이징 해놓은 거잖아. 그쵸. 저 너무 궁금하게 만들고 그런 거 회의하면서 어쩜 저런 생각을 저렇게 저 양반은 저렇게 머릿속에 툭툭 나올까 그런 게 약간 되게 좀 많이 배웠던 그 정도 가지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타조할 만큼 잔인한 코너라고 지금 지금부터 진짜 우리 좀 이제 잔인하긴 해요. 지금부터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면 참 타조할스럽네요라는 말로 형 요즘 우리 저기 만들고 있는 거 알아요? 뭐요? 형 메일 만들었어? 어떤 메일? 저희가 요즘 Egg is coming이라는 여기 사업 옮기면서 회사 메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egg is coming이에요. 네네. 앞에 다 뭔가를 붙이고 있는데 형 만들었어? 형 메일 주소? 안 만들어. 타조하래. TAZOAL 해가지고 타조할. 왜냐면 형이 제일 크잖아. 형이 대표잖아. 그러면 자회사로 타조 이스 커밍 한번. 하지 마. 그건 하지 말고 여기 모든 애그들 사이에서 제일 큰 애그. 여기 다 계란이잖아. 근데 형은 대표니까 제일 큰 알. 타조. 타조알 닷 에그 이즈 커밍으로 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타조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타조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선장 미팅을 한참 하다가 이 형 전문이 뭐냐면 잘 해서 키워놓고 자기는 또 어딜 가. 그때 형 또 종재 형한테 물려주고 형은 또 다른 프로로 간 거지. 네, 저는 또 뭐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도전 주부가의 스타라는 음악 프로를 또 하러 갔죠. 도전주 음악 프로. 네. 그러고 도전 주부가 스타고 또 뭐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서 또 뭐 런칭을. 스타 골든벨도 형이 만든 거야? 뭐 그렇죠. 네. 이 형. 되게 뭘 많이 했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우리 나피디도 같이 했었잖아요. 내가 시작부터 같이 했어? 시작은 아니고요.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뭔가 또 이것도 대대적인 좀 리노베이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어려운 시간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되면 회사에서 이제 개척하라고 보내요. 격전지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 그쵸. 개척이라는 표현을 그분들은 쓰시는데 이제 격전지로 보내죠. 살아남으면 개척이고 뭐 안 되면 뭐 사망이죠. 잘 되면 편성의 성공이고 잘 안 되면 PD의 능력 부족이죠. 뭔지 알겠지? 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척하러 간 거지. 그렇죠. 저는 근데 뭐 즐거운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붙어보자. 그런 건 있었어요. 이 형은 원래 이렇게 이게 있어. 대보자. 그래 너랑 나랑 한번 그 승부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토요일 날 이제 오후 시간으로 편성을 옮겼죠. 그래서 그때 옮기면서 이제
좀 MC도 좀 내가 들어갔을 때 토요일이었어. 맞아 그 토요일 가면서 먹어본 그 편성 바꾸면서 내가 간 거구나. 나연석 주세요 그래 적장한테. 쉽게 말하면 격전지로 그렇지. 들여보내려니까 뭐 하나는 뭐 그래도 주셔야 되는 거 같이 아니야? 죽으려고 그랬어? 아니지. 나는 정말 어쨌든 그 시간에 가서 꼭 한번 또 살아남아서 보람을 느끼고 싶었고 가장 또 믿음직한 후배랑 같이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지금 기억나요. 그 스타 골든벨 그때 노현정 아나운서한테 맨날 가가지고 암산 연습시키고. 맞아. 왜냐면 그때 무슨 코너 중에 노현정을 이겨라 맞아.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게 노현정 아나운서가 암산 대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출연자랑 그럼 49 더하기 67은 그럼 노현정 아나운서 바로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수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가가지고 노현정 아나운서한테 주판부터 시작해서 다 안 하려고요. 그냥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암산 연습하셔야 돼요. 현정 씨 암산 연습해요. 뭐 해가지고 그 노현정 아나운서가 막 연습해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똑똑하시다. 그게 연습한다고. 똑똑하세요. 똑똑하시죠. 네, 노현정 네. 아나운서 되게 굉장히 똑똑하시죠. 네. 그랬고 그때 내가 또 스타 골든벨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어. 내가 뭐 지금은 내가 구라형 너무 사랑하고 그때도 구라형 너무 내가 싫어하지 않았는데 스타 골든벨에 보면 벨라인이라고 있어요. 스라인, 하라인. 벨라인은 늘 거의 고정이야. 웃음을 위한 날 라인이잖아. 거기는 그냥 고정 라인 같은 거예요. 약간 고인물 라인 같은 거야. 그리고 벨라인의 맨 끝에 구라형이 늘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김구라 씨를 그때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 형이 그때만 해도 이 세상과 자기의 싱크로를 잘 맞추지 못할 때야. 야인 같으시죠. 아니 그 형이 지금은 그 형이 워낙 너무 잘하시니까 세상을 자기 쪽 싱크로로 끌어버렸어요. 자기 톤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을 자기 쪽으로 갖다 붙여버렸어. 근데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이 쇼에서 말하는 그 어떤 트루기와 구라 형은 진짜 그냥 찐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대화가 말이 야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붙는 거야. 다 비방인 거예요? 아니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거의요. 그형 그때 재밌었는데. 그형 그때 큰일 났었다. 구라 형이 진짜 그때는 뭐 얘기만 하면 그래 거의 편집이야. 그러면 이제 노현정 아나운서나 뭐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김구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구라 형이 아이고 뭐 내가 볼 때 뭐 이런 말 해. 근데 그게 뒷말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뒷말이 안 돌아오니까 편집이야. 근데 편집만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이 형이 그때 밀던 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최고예요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유행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최고예요 막 이거 그냥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있었는데 딱히 뭐 붙일 게 없으니까 뭐 그거랑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몇 커트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을 보면 늘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구라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방식을. 뒤에서 저 형 또 저거 방송 잘릴 텐데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다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 형 표정을 보면 혼자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니 저거? 야 김구라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구라 형이 그 트룩이 그대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그냥 씹어 드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 톤으로 오시는 그 톤 그대로야. 근데 남들이 말을 이렇게 해도 되게 잘 살렸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구라의 그런 재능은 우리 나영석 PD가 편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버리지 않고 어쨌든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재미있었는데 참 그때만 해도 이제 구라 형도 아직 사회에 적응이 덜 된 상태였고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진짜야 그때. 근데 뭐 진짜 지금 뭐 구라 형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으시니까. 네.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하셨어요? 스타 골든벨을 또 적당히 하고 나서 꿈에 그리던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신부부터 뭐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스타 골든벨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개 프로그램 다 어째 성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음악 프로 한번 해라. 드디어. 제가 여기서 그럼 주제 넘게 그래도 잠시만요. 한마디 드리자면
모든 회사는 이게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 프로. 3개 성공해야 한 번 들어줘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메모하세요. 이거는 우리는 방송국이니까 방송 3개 성공해야 자기 소원 한 번 들어주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반 회사도 똑같아요. 한 번 잘 되는 건 운일 수도 있고 2번 잘 되면 폼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써먹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면 얘가 진이 빠질 것 같거든. 그때 한번 자기 소원 들어주는 거야. 그거는 일반 회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3번 정도 역량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음악 프로에 진짜 간 거네. 그래서 간 게 이제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예. 그때 행복했죠. 예, 행복했죠. 그래서 그거를 약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또 이제 어떤 미션을 받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가 지금 한 15년 전 되겠네요, 그렇죠? 2007년, 8년 전 그때 7년. 당시니까 15년 전만 해도 그 지상파 3사가 가장 그 소위 말해서 신경을 썼던 시간대가 일요일 저녁 시간대. 그렇죠. 격전지죠, 격전지. 그래서 다른 시간은 다 져도 거기서만 이기면 그래도 뭔가 스스로 어쨌든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상징적인 시간인데 그 일요일 시간대가 그 당시에 저희가 거의 꼴찌였었죠. KBS가. 일요일 시청률이 꼴찌. 그래서 이제 그때 네가 1년 쉬었으니 일요일에 들어가서 한번 또 격전지로 보낸 거죠. 쿨하게. 근데 그때마다 아직 승부욕이 살아있을 때잖아. 그래서 그럼 뭐 이우정하고 나영석도 주세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이우정 작가는 바로 합류를 못하고 잠깐 이제 뒤늦게 합류했는데 그 이우정 작가가 없었던 때에 어쨌든 저희가 준비됐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 굉장히 이제 바닥을 기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4%였거든요 시청률이. 지금 사실은 그렇죠. 4%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때는 4%인데 뭐 거의 이거는 뭐 그 최악의 시청률. 그때 뭐 호동이 형이 왔는데 그러니까. 4%를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 입장에서 진짜 면이 안 서긴 했죠. 호동 형은 그때 KBS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할 때. 거의 처음으로 왔죠. 쿵쿵 딱 끝나고 5년을 그 형이 SBS에 가서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KBS로 돌아온 거를 명환이 형이 같이 이제 했는데 잘 안 됐지. 잘 안 됐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이우정 작가가 다시 같이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그 이우정 작가가 합류한 그 회차부터 시청률이 2배로 뛴 거예요. 4% 나오던 게 8%, 10% 뛰어버린 그 매직이잖아요. 얘는 뭐 와이다스에서 오냐? 얘는 왜 이래? 그때 근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그 뭐 구성이나 버라이티 방식이 올드한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때 이우정 작가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복불복이라는 개념. 그때 복불복이라는 그러니까 1박 2일과 함께 복불복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준비됐어를 중간에 리노베이션 하려고 이우정 작가 긴급 투입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투입하면서 들고 온 개념이 급하니까 뭐라도 갈아 껴보자 하면서 복불복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때? 그때 이제 한 거예요. 우정 선배가 와서 처음 만든 게 복불복인 거예요. 그때 어차피 게임하는 프로니까 그쵸. 복불복이라는 개념을 게임에 이제 넣어서 운으로 이제 하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뭐 요즘 많이 하는 우리 리얼리티라는 장르의 어쨌든 그 코어 개념들 뭐 그런 것들 사실은 그때 되게 뭐 남양 특집 할 때도 소위 말하는 셀럽들을 데려다가 제작진이 설계해놓은 뭐 약간 귀신 나오고 이런 장치 돌면은 많이 이제 하죠,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역발상으로 어쨌든 뭐 이제 그때 우리 또 멤버가 은지원이 있었는데 지원 씨가 있었죠. 은지원은 그런 귀신 보고 안 놀래고 오히려 이제 귀신을 막 농락하는 어쨌든 그런 상황들. 이게 어쨌든 기존의 남녀들이 많이 다른 거니까. 그쵸. 그냥 버라이티는 게임인데 이 리얼 버라이티라는 건 그냥 단순히 게임의 병렬적인 구성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카메라 뒷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PD도 나오고 막 귀신이 앉아있다가 뭐 가발을 벗고 있는데 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편집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부드럽게 이야기가 연결만 된다면 스토리의 일부로 충분히 그냥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부터였던 거. 그거에 또 이제 편집을 그때 막내였던 우리 또 신유정 PD가 그때 효정이가 에 대한 약간 정립을 했죠. 그런 리얼리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뭐 제 기억으로는 저희 팀 안에서 신효정 PD가 처음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해내고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구현한. 그때 생각해보니까 효정이도 있었네. 형, 나, 우정이, 효정이 이렇게 있었네. 그렇지. 1박 2일 시작할 때가 신효정이 막내였고 그렇죠. 그게 이제 2007년도 1박 2일 처음 한 게 2007년도 거예요. 네, 2007년도 8월인가에 첫 방을 아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다 합쳐서 만든 그렇죠. 그게 이제 1박 2일이라는 네. 초반에 이게 컨텐츠가 1박 2일이라는 컨텐츠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연출진도 사실 그 장르에서 낯설고 어떻게 보면 또 더군다나 이제 출연자들도 되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연자들은 이전에는 다 소위 말해서 이 큐시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어떤 게임을 미리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거는 출연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촬영하기 전에 작가와 연출진이 밤새 회의해가지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텍스트화해가지고 자 이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던져주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메뉴판을 주죠. 그럼 그들이 그 메뉴판을 숙지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사실은 그 양반들이 웃음에 대한 감각이나 뭐 웃기는 재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으로 생각하면 기존의 방식은 그 웃음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뭔가 공간을 사실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연출자들,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어쨌든 그 이 큐스트나 프레임 안에서 이 사람들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래도 어쨌든 연출과 작가가 만들어 놓은 또 플로우에 따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뭐 1박이나 이런 리얼리티류의 프로그램들은 그걸 완전 해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율성은 아예 그냥 그들에게 맡겨주고 제작진 나중에 그걸 다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는 게 되게 키였던 것 같은데 맞아. 우리 강호동 씨를 비롯한 그 제작진들이 그 부분을 너무나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스마트하게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형 지금 생각해보면 용기 있고 똑똑해야 하는 맞아. 그게 왜 여러분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걸 왜 어려워?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평생을 자기가 하던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큐 하면 자 지금부터 게임 시작합니다 따다다 하하 컷 하면 딱 쉬어요. 왜냐면 충전을 해야 또 다음 코너를 찍고 하는데 저희 1박 2일이 도입한 새로운 정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큐어 컷이 없어요. 시작하면 그냥 내일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연예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럼 뭐 언제 쉬는 거냐. 계속 이 텐션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니네 알아서 해라. 우리가 알아서 찍겠다. 약간 이런 거였고 두 번째로 무슨 게임을 할지 어디 갈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보통 그 전에는 전날 큐시트를 보내줘요. 연예인들한테. 내일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분들도 준비를 해서 올 거예요. 이때 이런 식으로 웃겨야 되겠다 내가. 준비를 해오는데 1박 때는 그거를 안 가르쳐주죠. 뭐 할지 어디 갈지 무슨 게임 할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역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뭐 어디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명환 형이나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방송으로 끌려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 막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거나 좀 낯선 거 하면 불만이 있기도 막 있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첫 촬영할 때 우리가 밥을 안 주고 막 굶기고 이런 컨셉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회의 엄청 했어요. 그때 했던 회의 내용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너무 바보 같은데 밥 안 주면 호동이 형이 화내지 않을까? 이런 회의를 진짜 길게 했다니까. 진짜 화를 냈다니까. 두 번째 촬영 때까지는 뭐 화를 막 냈다기보다는 약간 왜냐면 불편. 진짜로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밖에서 재우는 것도 밖에서 자다가 누가 예를 들어 한 명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자는 척만 하는 거 찍고 저도 좀 편한 데서 자다가 아침에 다시 와서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랑 회의를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줬죠. 그러니까 뭐 분당 시청률이라는 그 시청률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각 잡고 찍은 분량보다 이렇게 뭐 이동하는 부분이나 뭐 되게 막 그 6mm 거친 카메라로 찍은 소위 날그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면서 어쨌든 그들도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나뭐 겨드랑이 어머 나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왜 긴장을 해? 아니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땀이 나는 걸 낫다고 하는 건데 겨터파크라고 떠있길래 뭐지 하고 나도 지금 본 거야. 형이 욕 안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제가 대표님이랑 방송하니까 지금 아니 뭐 사실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지금 나영석한테 욕할 수 있는 딱 2명이잖아요. 누군데? 저하고 이유정. 욕은 해도 돼. 이유정은 그냥 샤다구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정이가 이쪽 때리면 이쪽 대줘야지. 저는 우정이가 재산 달라고 그러면 절반까지는 줄 거예요. 어쨌든 그 1박 하면서 아니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이 형이 한참 메인이고 처음 1박 2일 시작할 때 1박 녹화가 어쨌든 정식 녹화가 12시 1시나 돼야 끝나요. 보면은 늘 저 어디 뭐 우리 보통 자연으로 가잖아. 네. 맨 계곡에서 보면 명환 형이랑 호동이 형이랑 둘이 앉아서 고기를 구워서 소주를 마시면서 뭘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맨날 나는 막 뭐 짐 옮기고 막 하면서 저 형 또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 맨날 보면 둘이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 모닥불 피워서 나는 물론 뭐 고기 먹으려고 딴 얘기들. 맨날 새벽 4시까지 거기 앉아서 둘이 거기서 고기 먹고 소주 마시고 그러더라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외주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박 하면서 또 화제가 된 거 여러분 제일 많이 나왔을 텐데 짬뽕. 짬뽕 먹기, 어묵 먹기. 아니 우리 그럼 간단하게 짬뽕 영상만 한번 오랜만에 좀 보고 갈까요? 어때요? 글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야 진짜 근데 이 형 저 방금 눈빛 봤어요? 여러분? 이 형이 약간 이래. 우리 셋 다 충청인이거든요. 대주 명환이 형도 청주예요. 충청인의 밤. 네, 저도 충청인데 이 형 늘 보면 충청 스타일이 아니야. 조금 다르죠. 충청인. 그래서 우정이가 늘 여기는 충청 짭이라고. 네, 충청 ST. 충청 ST. 네, 충청 스타일. 왜냐면 충청인들이 저렇게 승벽에 불타서 막 눈을 부라리며 막 이러지 않거든요. 뭐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 뭐 약간 이러는데 이 형은 확실히 약간 좀 내가 명환 형이랑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딱 집중할 때 그리고 이겨야 될 때 승부처일 때 이럴 때는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는데 굳이 짬뽕 먹을 때까지 필요가 있어요? 뭐 조금 더 고대를 할 때 그러는 게 좋지 않아? 적용을 하고 내가. 이 형이 또 옛날에는 또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맨날 그 자리에 가면 그때 뭐 했어 형? 그 게임 뭐야? 축구인데 점들이 막 축구하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 그 FM 풋볼 매니저라고요. 풋볼 매니저. 여러분 풋볼 매니저 아세요? 네, 페인 유발 게임이죠. 너무 옛날 게임이라 아실라나 보다. 아니야 이거 아실 거야. 나 분명히 있어. 저거 나오잖아. FM. 원래 영국 쪽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데 저게 이제 이혼 제조기 게임이에요. 남편들이 이제 본분을 잊고 부부 생활은 안 하고 저 게임만 한다. 이게 뭐냐면 이 형이 한 번 어떤 거에 꽂히면 이제 이 형 확실히 충청인이 아니야. FM 2024 내년도 버전이 11월 6일 날 출시됩니다.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매년 하나씩 다 모으고 있죠. 저희. 그래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이 형이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게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편집하러 가다가 보면 이 형이 저쪽 이 형은 또 KBS 때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앞에 칸막이가 있는 컴퓨터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점들이 막 다니면서 막 짜증 나가지고 나 편집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형을 편집을 못 그만두게 했어요. 편집을 안 해도 되는 시기인데 이 형은 편집 안 해도 되지 사실. 나랑 효정이랑 뭐 하면 되는데 그거 노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형을 끝까지 5분 10분이라도 편집을 시키려고 뭐 요만큼이라도 내가 떼서 형 이거는 형이 해와 막 이러고 막 내가 나머지 하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다. 편집 되게 빠르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이 편집하기 싫으니까 막 술 취해서 편집하고 막 자막 쓰면서 편집하고 뭐 편집하다 자고 맨날 그랬어요. 그때 참. 그러게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잠깐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저의 그 현역 때 편집한 얘기 뭐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1박 2일 해병대 백령도 갔을 때. 백령도 가서 네. 어쨌든 이제 그 편을 이제 편집을 하는데 제가 또 술을 먹었나 보죠? 내가 제가 먼저 설명 먼저 한번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 해병대 편을 외줄이 갔는데 될 수도 있어요. 해병대 편을 이제 쭉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또 이 형 또 노는 꼴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도 되는데 그땐 나도 약간 그런 때인가 봐. 그때 해병대 쭉 이제 게임하는 걸 찍어왔는데 약간 이제 애매한 구다리들이 있어요. 그쵸. 게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구다리가 뭐였냐면 해병대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이 훈련하는 걸 저희가 그쵸. 찍었어요. 막상 하기는 내가 하긴 또 귀찮고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 이번 주에 뭐 훈련하는 거니까 이거 총 쏘고 하는 거 이거 형 편집해 하고 했는데 사흘 전에 분명히 내가 줬는데 낸동 안 하고 그 풋볼 매니저 그거 하고 밤마다 어디 술 먹으러 가 있고 자리에 가보면 없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편집실을 넘겨야 되는 시간 1시간 전이니까 어서 술 먹고 들어왔나 뭐 그랬어. 제 기억에도 좀 많이 빨렸어요. 많이 취했다. 너 그때 있었니? 그럼요, 있었죠. 그러고 들어와서 편집하신 거죠? 그 편집을 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붙였죠. 그냥. 붙인 수준이고 뭐 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뭐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편집하려면 이게 프리뷰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이게 잘 붙나 한번 보는데 이제 저는 워낙 스타일이 좀 이렇게 그 프리뷰 많이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원샷 원킬. 평소에도 그냥 원샷 원킬인데 이제 술까지 먹었으니까 그냥 거의 보자마자 이렇게 딱 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자막은 다른 자막은 없고 그냥 자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자막에 포 무슨 쏘는 장면인데 무슨 뭐 멋있다 뭐 이런 자막이 아니라 그냥 포 스토리가 자막으로 자막은 다다다다다다다. 푸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뭐 이때 화염을 뭐 뿜으며 뭐 이런 뭐 생각해서 이렇게 PD가 그 상황을 우리나라를 지키는 뭐 멋있는 이런 게 아니라 드디어 해병 출동하는 해병대원들 뭐 이래야 되는데 자막에다 다다다다다다 뭐 푸슝 펑 그것도 편집실도 아니고 6층 예능국에 사무실에 뭐 간이로 되어 있는지 작은 편집기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 그냥 거기서 그냥 막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봤어요. 그쵸? 제가 사실 저도 네. 봤어요. 그 걱정되니까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술은 취해 있고 한 손으로는 자막을 써. 이쪽 손으로 편집을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아날로그 편집기 그 쇼를 보여드렸는데 그 쇼 우리나라에서 단독 공연 가능하니까 이런 거 쇼하는 형이니까 그거를 한 손으로 자막 쓰고 한 손으로 이거 하면서 졸다가 다다다다 자막 쓰고 그래서 그걸 방송 냈어요. 멀쩡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멀쩡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편집도 또 되게 편집 장인입니다. 편집 장인 유명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본인 입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뭐 얘기 해주세요. 한 번 긁었으면 한 번 발라줘야지. 긁기만 하면 안 되지. 명환이 형이 편집을 진짜 잘하세요. 이게 뭐 편집이 다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이 형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서 온 거 아닐까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성적인 편집을 해요. 이게 이러했으니 이러할 것이고 기승전결이 이러하고 그리고 많은 PD들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왠지 이 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빠지면 말이 안 돼. 예상외로 재미없거든요. 예상외로 시청자는 다 열린 마음으로 봐요. 다들 감성으로 보는데 이 PD들은 일이 많으니까 이성으로 편집을 자꾸 하는 거야. 그렇죠. 이유를 붙여야 될 거. 이 형은 리듬으로 합니다. 진짜야. 진짜야. 이 형은 리듬으로 편집해요. 음악 같아요. 이 형 편집한 카트나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보면 말이 안 되는 트루기로 붙여놨는데 다 보고 나면 와 너무너무 말이 되고 기승전결이 없는데 그걸 다 보고 나면 그거 이 작품이구나.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게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런 사람이었다 한때는. 그리고 그 재능을 썩히기가 아까워서 제가 계속 5분씩 10분씩 편집을 시켰는데 그러나 그것도 결국 뭐 다다다다로 끊었지. 오늘 이거 그냥 이렇게 할 거면 그만해라. 내가 할 테니 그냥 그만해라 하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 형이 편집을 천천히 놓고 네, 뭐 이 형 나름 뭐 이 바닥의 레전드였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저나 뭐 우정이나 원호 같은 애가 아무나 그렇게 막 따르지 않지 않겠어요. 잘하는 양반이니까. 박현용 삼형씨가 되게 이게 임팩트가 컸나 보다. 네, 쓸데없이 그 녹화는 해가지고 그 현용이 라이브는 괜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지금 특별한 경우였을 텐데. 저희는 저희 에그이즈 커밍은 편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온 장르 자체가 리얼 버라이티라는 특성화된 어떻게 보면 뿌려져 있는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PD와 작가가 어떻게 구성하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의 신조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그냥 짜놓은 대로 찍고 그거 그대로 붙여서 방송하는 건 안 합니다. 그쵸. 재탄생해요. 모든 내용은 편집을 재탄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집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네. 너무 힘든 작업인데. 그러다가 그 얘기를 이제 2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1박을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CJ로 넘어오게 돼서 그렇죠. 이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더 로맨틱이라는 데이팅 아. 프로그램 그리고 세월간이라는 생방송 그 버라이티였죠. 네.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 형은 실제로는 그런 로맨틱한 코드, 감성적인 코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타주아를 부침대로 해먹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고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 드문 거 양쪽 다 이제 양수겸장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또 오랜만에 로맨틱은 답사를 가셨어요. 저랑 해외니. 근데 답사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답사는 정말 네네네네. 잘 넘어갔고 답사 다 끝나고 그때는 좀 숙소도 같이 썼거든요. 한 방에서 같이. 제작비 아껴야 되니까 제작비가 무조건, 그때 뭐 무조건 같이 자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자야지 하고 이제 전 잘 준비를 하는데 이 PD님이 딱 씻고 와서 책을 딱 펼치시면서 대주야 너는 작가인데 책을 안 읽니? 출장을 와서 책을 펼쳐요? 정말 출장을 해서 책 펴는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 출장 그 힘든 출장. 왜냐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요. 네. 하루 종일 발품 팔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이제 누구시면 대주 너는 책을 안 읽는구나 작가인데. 아 네 뭐 하고서 잠깐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3초. 코를 진짜 너무 크게 보시는 거예요. 3초였어? 3초. 진짜 3초야. 진짜 3초. 진짜 너 웃기려고 그런 거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 설정을 유지한 거야? 코 고는 설정을? 꽤 있었는데? 몇 자 못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책 가져가가지고. 그러면 진짜 피곤했나 보다. 아 되게 피곤한 날이에요. 피곤해요. 근데 이 형 자는 걸 잘해. 아 이거 아무 데서나 잘. 1박 때도 이 형 자는 사진 나 진짜 많았거든? 잔 거는 장미 전쟁 때부터 잤어. 그것도 밤샘 촬영했죠. 밤샘 촬영을 해요. 그러면 앞에 게임 막 하다가 새벽 4시쯤 고백 시간 이런 걸 해요. 앞에 장작불 막 태워놓고 심각한 얘기 막 난 네 마음을 왜 몰라줘 이런 말을 하는데 뒤에서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카메라 감독님 찍고 있는데 뒤에 여기 누워서 그때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때 나영석 PD가 막내였고 저 밑에 중간 그러니까 이 나 PD랑 저랑 중간에 세컨 PD가 있어요. 종재형도 똑같아. 그 사람도 이렇게 잤어. 종재형도 명한이 형이랑 등치가 똑같아요. 크시잖아요. 네, 이 형과 사이즈가 똑같은 사람 둘이서 코 고는 앞서거니. 코 고는 소리는 그쪽도 험했지. 응. 아 근데 그냥 뭐 게임하고 이럴 땐 뒤에서 뭐 코를 골든 뭐 하든 뭐 사실 잘 모르는데 여자 출연자 막 울기 직전이야 막. 난 사실 너를 막 근데 난 선택 때는 최소한 안 잤던 것 같아. 그건 원종재 PD인 것 같아. 형 선택 때는 잘 수가 없어. 선택은 밖에서 해. 이거는 그 서로 이렇게 얘기 그 안에서? 속마음 그 고백의 시간인가 뭐 있어. 그거. 자 그랬고요. 네. 자 그렇게 뭐 그 어쨌든 로맨틱하고 그때쯤에 제가 또 합류했죠. 그렇죠. 2013년에 이제 나영석 PD가 합류를 했고 해가지고 꽃보다 네. 할배를 하고 이제 그게 또 잘 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관리자 라인으로 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아니 그때 난 그때 얘기를 좀 네. 듣고 싶어. 사실 여러분 그 1박이 너무 잘 되던 프로였잖아요. 스타 골든벨도 그렇고 1박도 그렇고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때도 너무 똑같았어요. 잘 이 형이 만들어 놓고 보통 후배나 누구한테 물려주고 보통 빠집니다.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만들어낸 프로인데 내가 이 영광을 조금 더 같이 하면서 누릴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한테는 좀 다른 생각이 좀 더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박 2일 하고 뭐 남격
만들 당시에 어쨌든 그때 저의 어쨌든 그 생각의 가장 큰 부분은 이 나영석과 신원호가 하는 걸 보니 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만나서 뭐 선의의 또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친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였어요. 청출어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능력치도 좋고 포텐셜이 뛰어난 친구들이라 뭐 내가 다음에 이걸 이제 다 놓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메인 PD끼리 만나면 이건 내가 뭐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관리자 이전에 CJ로 가기 전에 제가 영국으로 한 1년 갔었잖아요. 그쵸, 뭐 뮤지컬 공부하러 가죠. 뮤지컬 공부하러 갔었죠. 그래서 유학하러 가서 뮤지컬을 좀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KBS 브랜드의 뮤지컬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왜냐면 뭐 방송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1박 2일 시청률이라는 게 진짜 막 40%만 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겁도 나고 더 이상 뭐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번 찍어봤으니 다른 또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또 그걸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찾은 게 이제 뮤지컬. 영국 가서 좀 그걸 공부해서 돌아오면 나는 뭐 후배들은 버라이티 하고 저는 그런 뮤지컬 만들어서 하면 또 저의 40대는 또 그렇게 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스카웃이라면 스카웃이죠. 어쨌든 CJ로 오게 됐죠. 네, 그래서 뭐 10년, 13년이 지났고 이제 병이 CJ에 조인한 지가 벌써 10년? 13년 됐죠. 예. KBS 때만큼 있었던 거네요.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겠죠 이제. 거의 형 30년 돼가요, 형. 그럼 커리어가. 저는 28년인가 그래요 지금. 네. 진짜 고인물이네요. 아유. 어쨌든 형이 이제 TVN이랑 큰 조직의 본부장도 해봤고 티빙이라는 어떤 신생 새로운 미디어죠. 거기에 대표도 해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에그는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죠. 여기는 그렇죠. 이제 제작 회사인데 요거를 매니저 입장으로 봤을 때 요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키워서 어떻게 뭐 그런 어떤 회사 그래도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게 사실 뭐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굳이 표현하자면 플랫폼 경영을 하다가 이제 제작사가 온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미디어 산업의 두 축이 어쨌든 뭐 콘텐츠, 플랫폼.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 있어야지 콘텐츠가 실리고 네. 플랫폼이 없으면 또 이 콘텐츠가 실 데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양존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플랫폼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는 뭐 TV 지상파로 출발을 했고, 뭐 케이블이라는 또 매체가 생겼고, 이제는 OTT, 그다음에 뭐 유튜브 해서 뭐 지금 우리도 유튜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시대에 맞는 어쨌든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이 제작사 그쵸. 어쨌든 이 숙명이고 그다음 목표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전략을 짜고 조율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몫이긴 하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형 네. 그래도 방송 마무리할 때 됐으니까 제가 명환 형이 옛날부터 이제 대표로서 관리자로서 일하는 것도 옆에서 이렇게 쭉 봤잖아요. 명환 형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관찰력과 그 통찰력이 있으셔. 뭐 오늘 몇몇 후배들 한번 인사평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사평가. 네네. 박현용 PD 미래 어떤가요? 아까 보니까 그 입사 썰 하는데 그 전화 연결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사실 보고서 그걸 봤거든.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삼행시 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임팩트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러나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축구 뭐 자기 동호했을 때 그럼 왜 스포츠 PD가 되지? 응? 이걸 지원했어라는 부분은 제가 한 건 기억나요. 압박을 던졌네. 압박을 던졌어. 왜냐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박현영 PD는 되게 유쾌하고 그쵸. 쾌활하고 조금 뭐 웃음에 대한 센스가 되게 있는 친구처럼 보여요. 되게 밝고.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 친구를 그냥 압박을 해봐요. 반대 상황을 몰아 넣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몰아 넣었을 때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유형이 있고 도저히 이제 헤쳐나오지 못하고 근데 어쨌든 그걸 슬기롭게 잘 헤쳐나오면 이거는 진짜 얘는 이제 그런 센스가 있는 친구라는 거를 이제 압박을 통해서 면접 어렵다. 그 다음에 면접이 끝났을 때 이 자기소개 끝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얘를 붙여야 될 것인가 말할까 내 옆에 신원호가 이제 있었잖아요. 제 느낌에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신원호 PD가 옆에서 고민하는 저를 보고
그래도 이런 애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애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혹시라도 이제 시험 그 준비하시는데 영향을 받을까 봐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정답이 없는 거구나.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뭐 어떤 회사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필요한 덕목들이 이렇게 매뉴얼처럼 쫙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여기는 어쨌든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주 그냥 뭐 촘촘한 사실은 그런 매뉴얼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여전히 도제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뭐 저의 가슴 여기에 머리에 득인 생각 정서들 생각들 여러 가지들이 사실 이렇게 투영이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실 감성과 뭐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한 컬러의 친구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TV에 있을 때도 면접을 한 10년 정도 계속 봤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 얘기가 딱 그겁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냥 편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똑똑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웃긴 사람이라고 할 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능이 또 웃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져왔던 이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노력도 이런 것들 그냥 담백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캐치하려는 게 저희가 갖는 노력이고요. 면접 때. 그러니까 그 3분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힌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분명히 뭐 유리하긴 하겠죠. 그쵸. 그러나 그게 사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가 막힌 걸 어젯밤에 탁 생각해서 했다고 그 약간의 호감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부마적도 붙었는데 이런 애도 필요하니까 붙어. 그 부마적 삼행시도 붙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피님 어쨌든 되게 후배로 계속 같이 일했으니까 좀 뭐 편집이든 아니면 촬영이든 아니면 뭐 다른 거에도 좀 기억나는 그런 왜냐면 이 친구랑은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얘는 이런 걸 잘하네 라던가 결국 이런 답이 나오고 지연이죠. 지연 충청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정아, 너는 충청도가 아니라서 안 돼. 농담이 사실 뭐 모든 스탠에서 사실 다 빠질 데가 없었죠 사실. 정말 예로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할 때 그 방송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날 수 있는데 그 여러 이제 이 구성들이 있는데 선택할 때 이 장미꽃 이렇게 그 벽장으로 사물함 같은데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사실 한 번도 누구도 이제 안 해본 편집이잖아요. 그 부분은 왜냐면 그 뭐 게임하고 선택하는 건 어차피 다 이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게 뭔가 그 부분에만의 트루기를 만들어야 되는 편집 트루기 만들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하다가 그냥 뭐 이웅 작가고 그럼 쟤 한번 시켜보자 버리는 이웅 작가랑 같이 쟤 만나자. 근데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해 이 블랙과 자막 활용해가 되게 심플하고 되게 밀도 집중력 있게 잘 볼 수 있게 편집을 잘 한 거여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편집 굉장히 잘하고 뛰어나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서류를 좀 못했나? 잡무를 못했는데 그건 좀 있다고 왜? 잡무 심창래 때 잡무의 시절인데 잡무는 좀 못했던 것 같아. 확실히 나 지금 방금 좀 놀란 거야. 왜? 내가 그 부분 진짜 약하긴 약하거든. 그렇지. 그게 보여? 보이지. 몇 년을 봤잖아요. 이걸 못하고 내 세금 계산서의 의미를 지금도 잘 못 나오잖아. 제가 그래 효정이 안전해? 아직 잘 시간은 되게 안 활발하게 지났네. 채팅을 하고 있구나 우리 효정이. 저희 채널 시구야. 뭐라고 그런 거야? 지도 못한다 그 얘기. 서류를 못한대요 선배한테 못 배워서. 내가 뭐 네가 뭐 언제는 네가 뭐 내가 가르친 대로 했니?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했지.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명한 PD 대표 이전에 PD 이명한의 인생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제 쭉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에그이즈 커밍에 대해서도 또 채용에 관해서도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니면 권준이 우리 대표님 너 별일 있니?
대표님이야 건준아. 아 그렇게 뭐 궁금한 거 있니 건준아? 지금처럼 계속 계셔주시면 좋을 가란 소리 같아. 이제 뭐 너무 우리 보석 같은 후배들 덕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뭐 앞으로는 또 이런 제작사의 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주 역량 있는 제작사가 될 수 있게 뭐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 봐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